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약화나 경제적 불안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수십 년간 달려온 삶의 속도가 갑자기 멈춘 듯 느껴집니다. 직장에서의 역할도 가정에서의 책임도 점차 줄어들면서 생기는 빈 시간은 예상치 못한 무기력함을 가져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과 아쉬움을 떠올리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많아진 만큼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는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40년, 하루 15시간씩 깨어있는 시간을 계산하면 무려 16만 시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공부하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재미있는 취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곧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무언가를 시작하기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는 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 막연히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더 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스스로를 위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고 건강을 지키며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특히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고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취미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5가지 취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취미들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소소한 보탬이 될 수 있는 팁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은 우리 삶의 두 번째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습관. 도서관은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물창고입니다. 책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멘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도서관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과거에 책을 멀리했던 사람들도 도서관을 다시 찾으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양한 신문과 잡지를 구독할 수 있고,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인터넷 검색이나 영상 제작,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규칙적인 생활이 만들어지고 출근하듯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제를 정해 차근차근 공부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보세요. 영상 제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과 강의가 많아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 능력은 물론 창의성도 자극되어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과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도서관은 그 성장을 도와줄 최고의 도구입니다. 지금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가 보세요. 그곳에서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으로 나누는 습관. 나눔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봉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풍요롭게 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며 느끼는 보람은 젊었을 때 느끼던 성취감과는 또 다른 깊은 감동을 줍니다. 봉사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은 작은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멋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동물을 돌보는 봉사는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나누는 마음은 마치 부메랑처럼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 번의 미소, 작은 친절이 큰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기쁨은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드닝으로 생명을 돌보는 습관.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가드닝은 생명을 돌보며 얻는 기쁨을 제공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싹을 키우고 자라나는 식물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화분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취미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면 직접 기른 채소를 요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 보세요. 가드닝은 자연과 가까워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웃음으로 치유하는 습관. 웃음은 자연이 준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는 약이다. 실제로 웃음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억지로 웃더라도 진짜 웃음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게 웃을 때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됩니다. 이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웃음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10분간 크게 웃는 것이 30분간 조깅을 한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를 낸다고 설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장기간 분비되면 면역력 저하, 불안,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웃을 때는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웃음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웃음 요가가 있습니다. 웃음 요가는 일부러 웃음을 만들어내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웃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웃음으로 바뀌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유머 글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웃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웃음이 잘 나오지 않는 날이라면 유머 동영상을 보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웃음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웃는 습관은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의 효과는 단기적인 기분 전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고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돕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웃음은 가장 쉬운 운동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오늘부터 웃음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더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지키는 습관.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삶이 움직입니다.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절과 뼈는 약해집니다. 이를 방치하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모두 지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는 큰 부상과 장기적인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이러한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강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의 산소와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되어 신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도 운동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씩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운동은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고 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운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동네 걷기 모임이나 체육관,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면 동기부여도 더 잘 되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데 큰 비용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체조를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삶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즐겁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습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무료함과 무기력함 속에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며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채워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첫 번째 습관을 선택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약화나 경제적 불안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수십 년간 달려온 삶의 속도가 갑자기 멈춘 듯 느껴집니다. 직장에서의 역할도 가정에서의 책임도 점차 줄어들면서 생기는 빈 시간은 예상치 못한 무기력함을 가져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과 아쉬움을 떠올리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많아진 만큼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는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40년 하루 15시간씩 깨어있는 시간을 계산하면 무려 16만 시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공부하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재미있는 취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곧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무언가를 시작하기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는 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 막연히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더 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스스로를 위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고 건강을 지키며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특히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고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취미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5가지 취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취미들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소소한 보탬이 될 수 있는 팁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은 우리 삶의 두 번째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습관. 도서관은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물창고입니다. 책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멘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도서관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과거에 책을 멀리했던 사람들도 도서관을 다시 찾으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양한 신문과 잡지를 구독할 수 있고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인터넷 검색이나 영상 제작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규칙적인 생활이 만들어지고 출근하듯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제를 정해 차근차근 공부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보세요. 영상 제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과 강의가 많아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 능력은 물론 창의성도 자극되어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과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도서관은 그 성장을 도와줄 최고의 도구입니다. 지금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가 보세요. 그곳에서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으로 나누는 습관. 나눔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봉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풍요롭게 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며 느끼는 보람은 젊었을 때 느끼던 성취감과는 또 다른 깊은 감동을 줍니다. 봉사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은 작은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멋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동물을 돌보는 봉사는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나누는 마음은 마치 부메랑처럼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 번의 미소, 작은 친절이 큰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기쁨은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드닝으로 생명을 돌보는 습관.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가드닝은 생명을 돌보며 얻는 기쁨을 제공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싹을 키우고 자라나는 식물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화분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취미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면 직접 기른 채소를 요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 보세요. 가드닝은 자연과 가까워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웃음으로 치유하는 습관. 웃음은 자연이 준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는 약이다. 실제로 웃음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억지로 웃더라도 진짜 웃음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게 웃을 때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됩니다. 이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웃음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10분간 크게 웃는 것이 30분간 조깅을 한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를 낸다고 설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장기간 분비되면 면역력 저하, 불안,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웃을 때는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웃음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웃음 요가가 있습니다. 웃음 요가는 일부러 웃음을 만들어내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웃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웃음으로 바뀌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유머 글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웃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웃음이 잘 나오지 않는 날이라면 유머 동영상을 보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웃음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웃는 습관은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의 효과는 단기적인 기분 전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고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돕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웃음은 가장 쉬운 운동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오늘부터 웃음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더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지키는 습관.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삶이 움직입니다.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절과 뼈는 약해집니다. 이를 방치하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모두 지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는 큰 부상과 장기적인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이러한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강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의 산소와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되어 신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도 운동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씩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운동은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고 더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운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동네 걷기 모임이나 체육관,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면 동기부여도 더 잘 되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데 큰 비용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체조를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삶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즐겁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습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무료함과 무기력함 속에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며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채워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첫 번째 습관을 선택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